안녕하십니까. 개미일보의 김개미 기자입니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이슈와 한국 주식까지 저 김개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와 지표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에 다우 마이너스 0.26% 하락, S&P 500 마이너스 0.16% 하락, 나스닥 홀로 플러스 0.1% 소폭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FOMC 회의록 발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한 상황으로 보이며 지난 3개월간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지속적 하향 경로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25bp 상승 쪽에 말이 많았지만 일부 의원인 제임스 블라드와 메스터 의원은 50bp로 강한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패드워치 툴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상승 25bp는 81.9%에서 76%로 감소, 50bp는 18.1%에서 24%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계속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50bp 상승, 빅스텝 가능성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는 계속해서 불안감에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인공지능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었습니다. 장 마감 후 8% 이상 급등한 모습이었는데요. 매출은 하락했지만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은 AI 분야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최근 AI 분야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 세계 기업에서 AI 전략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등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매출은 월가에서 예상한 한화 8조 2천억 원보다 높은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칩의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칩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밝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9% 상승한 2439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시간외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3,322억 매도, 외국인 104억 매수, 기관 2,918억 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도 잘 버텨주었는데요. 0.61% 상승한 783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개인 192억 매수, 외국인 89억 매도, 기관 3억 매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곧버스, SK이노베이션,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매수하였고 외국인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등을 매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개인은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등을 매수하였고 외국인은 에코프로, 코난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솔트룩스, SM,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1.34% 하락, 상해 0.11% 하락, 항생 0.24% 하락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한 모습이고 중국은 양회 기대감에 나름 견조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AI 선발 대장주로서 엔비디아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뉴로메카입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 보도통에 관한 뉴스를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직접 챙긴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전날 저도 소개해드린 기사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출산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저출산 위해 대책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여 저출산 문제에 더욱 힘을 싣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정책과 지원에 더불어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주로는 아가방, 꿈비 등이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동결은 지난 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 둔화 진단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저 김개미가 판단하기에 일단 세계 경제 쪽의 추이를 보고자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재통신 사업자 DC네트워크와 5G 초고도망 개통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5월 DC네트워크의 통신장비 공급자로 선정 9개월 만에 시험 완료 개통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역의 본격적인 대규모 5G망 구축이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5G 쪽에 소식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산업망, 초고속망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요. 국내의 5G 쪽 관련 섹터도 꾸준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5G 관련주로는 기가레인, RF 머트리얼즈, 솔리드, RFHRC, KMW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 모빌리티용 수급 협의체를 발족하고 수소차 수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소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000대가 보급되었고 앞으로 16,000대 이상을 추가 보급, 총 47,0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 충전기는 229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91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효성중공업, EM코리아, 동아화성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수학, 영어, 코딩 등의 과목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시험해본 적은 있지만 온라인 이북 수준에 그쳤고 이번에는 AI 기반으로 학생 수준 진단,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 검정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아이스크림 에듀, 크레버스 등과 같은 교육주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초입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사업부의 XR 확장현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최근 신제품 양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XR이란 가상현실인 VR과 현실의 가상을 결합한 증강현실, AR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VR 제품에 대해 무게감 있게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늘 6월을 양사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XR 기기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에 미국 특허청 이미 VR 헤드셋 브랜드로 예상되는 갤럭시 스페이스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XR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은 메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애플도 6월에 첫 XR 기기를 발표, 올 가을경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관련주로는 코아시아 옵틱스, 나무가, NP, 코세스 등이 있습니다. 시간외 특징주로는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깨끗한 나라 우, 세 종목은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상한가를 간 것으로 보이며 풀무원은 자사주 소각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보의 김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일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